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승희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이들하고 학부모님들 같이 이 강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부모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아이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와서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인데 하기 싫은 걸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노트 필기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노트 필기예요. 노트 필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기 싫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군요. 예, 왜냐하면 필기를 할 때 뭔가를 이해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깝깝하죠. 그리고 글씨 같은 걸 예쁘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노트 필기를 잘하기 위해서 A부터 Z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아니고 그 중에 내가 모르는 거 몇 가지를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노트 필기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신 어머님들도 한 그때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한 3, 4학년 정도부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노트 필기를 하나요? 어떤가요? 예. 저희 때는 칠판에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를 해주시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베껴 쓰는 것부터 했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시작해서 한 3년, 4년은 내가 자발적으로 필기를 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시는 걸 보고 이제 필기를 했어요. 그 과정이 우리에겐 뭐였나요? 일종의 그렇죠. 훈련이었죠. 훈련. 그랬더니 중학교 가서는 역시 중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판서를 해주시지만 우리 나름의 방법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노트 필기 훈련을 하나요? 하는 학교는 좀 괜찮은 학교인 것 같아요. 대체로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필기하느라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필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기보다는 PPT 자료를 보여주고 아이들이 그거 이제 보면서 그쵸 시각적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 보면 필기라는 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기가 참 중요한데 정작 그 중요한 필기를 아이들이 학습을 시작하는 3학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 필기 책을 몇 권 쓰기도 했고 또 어머님들께 학교에서 놓치는 그런 부분을 가정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노트 필기를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예, 요거는 2013년에 재작년이죠. 대학원 이제 청강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는데 보니까 어떤가요? 뭔가 질서정연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지러운가요? 약간 어지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노트 필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당장 이렇게 어지럽게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맘대로 필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렇게 자유롭게 노트 필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이제 첫 시간이었어요. 분노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교수님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했고, 저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어떤 아이가 이렇게 화난 듯한 졸라맨이죠. 그림이죠. 그 밑에를 제가 그냥 그때 한참 마인드맵이 글도 쓰고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노트 필기라는 게 꼭 뭐 요렇게 정리해야 된다, 저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순서를 밟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야 된다. 혹시 무슨 아인슈타인이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런 분들의 노트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들 노트가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많이 나올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아 이거 뭐야, 이게 노트 필기야? 너무 무질서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뭐냐? 그것도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랬던 걸까요? 어떤 결과일까요? 어떤 결과죠. 어떤 과정을 거친 결과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혼자 노트 필기를 순서대로 방법에 맞게 하는 걸 혼자 겪는 건 되게 어려워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하길 안 하죠. 우리 마음이 귀찮아 하잖아요. 아우 귀찮아, 왜 이것대로 해야 돼, 그냥 내 맘대로 하겠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고 연습, 고 훈련을 하는 그 기간을 함께 옆에서 같이 겪어주면 아이들 성장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학년 때부터 노트 필기를 했다. 그래서 3학년 노트 필기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3학년 때 처음 노트 필기를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노트를 아이들한테 펼쳐보라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공책에다가 뭘 적어보겠대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을 테니까 너희들도 선생님처럼 적어라 라고 해서 저도 열심히 적었어요. 열심히 적었는데 담임선생님이 한번 아이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너희들 필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나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것대로 필기했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뭘 못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뭘 못했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1번 번호 붙여서 하늘에서 본 우리 고장하고 그 밑에 괄호 1번 있죠? 예. 그리고 괄호 1번에서 또 소제목이 써져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뭘 못했냐 하면 저렇게 그냥 1번,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이라고 분명 저희 선생님도 쓰셨는데 제 눈엔 다 똑같은 1번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111만 썼던 거예요. 그건 노트 필기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었던 거죠. 노트 필기를 제대로 할 때는 번호를 잘 붙여야 되는데 그 번호도 그냥 1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괄호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동그라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여기 오신 어머님들 대학 다닐 때 그 뭐 논문이나 글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큰 제목이랑 소제목이랑 또 작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 쓸 때 어떻게 하나요? 들여쓰기 같은 거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노트 필기를 할 땐 그런 번호 붙이는 것도 제 눈엔 다 1번으로 보였고 들여쓰기도 제가 그때 못했던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실에 있던 아이들도. 그래서 그냥 다 한 열에다가 그냥 쭉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저희 담임선생님이 아 너희들 필기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하셨던 거죠. 그때 노트 필기라는 게 그냥 글자를 적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마치 그림 같은 거예요. 이 글자를 어디에 어떻게 쓸까? 그걸 정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역시 제가 옛날에 어려워했던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필기해. 엄마 어떻게 필기해? 요약 정리하면 돼. 그냥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냥 공책을 펴놓고 요약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기 1번을 써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들여서 괄호 1번을 하는 거야. 이렇게 큰 1번이랑 괄호 1번이랑 동그라미 붙인 1번은 다른 거야. 요 모양 하나로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는 거죠. 요렇게 쓴 거는 제목이고 동그라미 1번으로 쓴 건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기호만 봐도 우리 뇌에서 얘는 제목이고 얘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일렬로 쫙 쓰고 똑같은 번호를 붙이면 뭐가 제목이고 뭐가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 필기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봤을 때 뭔지 딱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읽어본 다음에야 이건 제목이고 이건 내용이구나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요 내용이 여기에 묶어져 있는 거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면 다시 또 돌아와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거겠죠. 조금 귀찮고 좀 짜증이 나긴 하더라도. 자, 그러다가 제가 요거를 우리가 요 방법을 계속 썼던 거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 방법으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가서도 이 방법을 계속 썼는데 이제 마인드맵 노트법 그 책을 집필을 하면서 마인드맵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노트의 어떤 형식이나 그 방법들이 처음에 보여줬던 것대로 바뀌었어요. 뭐였냐면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죠. 마인드맵 노트법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뭔가 이렇게 퍼져 있고 아까처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차례로 정리된 게 아니라 뭔가 글씨도 왜 우리는 줄 맞춰서 바르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거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긴 한데 마인드맵은 꼭 이런 식으로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여기는 보니까 글자도 보세요. 글자 자체가 보면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지 않죠? 네, 여기도 적었다가 저기도 적었다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거랑 크게 차이 나는 점이 뭐냐면 색깔이 막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제를 앞에 봤던 노트에서는 맨 위에다가 큼직하게 썼는데 요거는 가운데다가 썼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거를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했어요. 이 마인드맵 노트법을 배우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았어요. 뭐였냐면 노트 필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하면서 즐겁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인드맵 노트법만 꼭 써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고 처음에 차근차근 번호 붙여서 하는 노트부터 시작해서 마인드맵 노트법도 한번 배워보고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그 노트법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자, 이렇게 노트 필기가 우리의 어떤 학습이나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노트 필기가 필요 없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노트 필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아마 마음속으로는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너는 노트 필기가 필요 없냐? 왜냐하면 저는 교과서를 그냥 딱 보면 다 암기해버리거든요. 그런 친구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친구는 노트 필기를 안 해도 돼요. 진짜로. 내가 책이든 교과서든 뭐든 딱 보는 순간 그냥 마치 무슨 복사기처럼 그 내용을 다 그냥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럴 수 있나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딱 보고도 암기하고 내가 생각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면 필기라는 건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뇌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조품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노트 필기는 우리 뇌를 잘 정리하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인슈타인이나 다빈치 같은 사람이 필기를 통해서 한 가장 훌륭한 일 중에 하나는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학습하면서 하는 필기는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 진짜 좋은 필기는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필기를 통해서 그 안에 공책 안에, 노트 안에 이제 정리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암기도 하고 그리고 암기된 거를 창조적으로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쓰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 필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노트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노트 필기는 내가 봐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 잠깐 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은 그 필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가요? 뭔가 굉장히 아름다움이 느껴지세요? 네, 아름다움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설령 아유, 내가 20분 동안 듣고 이거 적었네? 뭐 많이 적진 않더라도 되게 뭐야, 글씨도 되게 이상하고 너무 엉망진창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노트를 또 보고 싶나요? 안 보고 싶나요? 안 보고 싶죠. 노트 필기는 반드시 보고 싶어야 돼요. 그래야 노트 필기한 의미가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노트 필기는 활용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노트 필기 보고 또 공부하고 암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 필기는 아름답게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적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노트 필기는 순서를 지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번호를 붙이거나 아니면 가지를 뻗어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내 맘대로 하지 말고 일단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도움이 되는지 순서를 지켜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 막 연연해서 틀지어서 하지 말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노트 필기를 봤을 때도 그래, 이거는 정말 누구 노트구나, 내 노트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또 보고 싶고 보다 보면 저절로 공부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이제 노트 필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잠깐 제가 노트 필기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온 친구들 중에서 혹시 글씨 못 써서 엄마나 선생님께 이렇게 핀잔을 듣거나 야단을 맞았던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필기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글씨가 조금은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예쁘게 어떻게 쓰는지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연예인이 사실은 쓴 글이에요.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니까 읽을 수는 있죠. 네? 글씨를 아무리 못 써도 사실은 노력하면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글씨를 못 쓰면. 딱 봤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못 쓴 글씨를 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는 그 글씨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글씨를 쓴 사람도 자기의 못 쓴 글씨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발견했냐면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못 쓴 글씨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글 쓰다가 아유 모르겠어, 귀찮아, 대충 썼어요. 그런데 다음에 글씨를 보고 뭐라고 썼는지 나도 못 읽겠잖아. 나는 글씨도 못 쓰고 글도 못 쓰는 사람이야. 이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글씨도 더 이상 잘 쓰지 못하게 되고 글도 그냥 지지부진 잘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글씨 잘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뭐만 주의하면 되냐 하면 자, 동그라미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의 동그라미는 어떤 줄 아세요? 어떨까요? 닫혀있지 않은 동그라미예요. 제가 칠판에다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글씨 못 쓰는 사람의 동그라미는 어떠냐면 이래요. 그런가요? 예. 자, 동그라미만, 우리 한글은 동그라미만 잘해도 돼요. 동그라미만. 그러면 어떻게 동그라미를 해야 되나요? 여기 이렇게 열려있는 건 동그라미가 아니잖아요. 진짜 동그라미를 하면 돼요. 진짜 동그라미. 자, 여기서 만약에 선을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요 끝에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해주면 돼요. 자, 글씨 그러면 못 쓰는 사람들 동그라미 쓸 때 일단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자, 바로 여기서 흘려버리지 말고 끝까지 다 읽는다. 그리고 또 글씨 못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손에 힘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 만약에 뭐 노트 필기를 쓴다 할 때 노트를 쓸 때 이런 식으로 흘려요. 흘리죠? 자, 맞아요. 고개를 막 끄덕이네요. 네. 자,
요 흘림체는 어느 나라에서 쓰는 방식이냐 하면 북한? 자, 미국이나 영어 쓰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는 흘림체 쓰죠? 그 나라는 흘림체 써야 굉장히 또 글씨가 아름다워요. 막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막 흘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 글씨는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글씨는 어떻게 써야 되냐? 처음에 힘을 줬으면 끝까지 똑같이 힘을 줘야 돼요. 흘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인쇄체예요. 끝까지 힘주는 거. 제가 또 뭘 발견했냐? 아주 어렸을 때 영어를 썼던 아이들이 대체로 글씨를 못 써요. 보니까. 왜냐하면 영어를 쓸 때 그 방식 있잖아요. 그게 손목에 힘을 끝까지 주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확실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를 쓰다 보면 아이들이 영어를 좀 이렇게, 영어는 약간 날려 쓰는 게 또 예뻐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막 연결해서. 근데 그 리듬을 우리 글을 적는데 쓰다 보니까 우리 글이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그걸 끊어주셔야 돼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차이점을.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쉽게 쓰는 방법대로 쓰고 굳어져요. 영어를 쓰는 게 쉬워요. 그러면 우리말도 그 방법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쓸 때는 부드럽게 이어서 이렇게 흘려서 쓰지만 우리 글을 쓸 때는 힘을 이렇게 똑같이 줘서 써야 되고, 영어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직선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직선은 직선답게 해야 되는 거. 별거 없어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답게 하고, 가로는 가로답게, 세로는 세로답게, 뭐 사선이 있으면 이렇게 사선은 사선답게 하면 글씨는 웬만하면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이들한테 해줘야지, 안 그러고 아이들한테 야, 너 공책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왜 일기를 이렇게 글씨를 못 써? 그러면 우린 뭐라고 말하나요? 똑바로 써라고 말하죠. 그런데 애들은 똑바로가 뭔지 몰라요. 똑바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의 이 동그라미가 이렇다. 네, 너의 이 가로와 세로선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그거 쓸 때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하면 글씨는 웬만하면 잘 쓸 수 있어요. 웬만하면. 하지만 이렇게 잘 쓰는 거가 몸에 붙으려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시키고